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태로 노래 부르는 건 역시 무리가 아닐까? 조만간 한 번 더 도전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뭐? 그거는 내가서 생각한 이게 지요. 이거 조금 적색은 써서 하면은 그나마 목이 편한데 말이 이따구로 끊겨 들리니까 음,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자야. 수요일날 원래 들으려고 했는데 작업이 그때 안 끝났어. 다 못 끝내고 잔 다음에 오늘 끝냈단 말이야. 하여튼 그래서 방송 오늘부터 라는 느낌이겠네요. 아니면 토요일날 오전에 아니 오전에 나 오후에 점심쯤에 이제 타이밍 잡아가지고 토요일에 한 번 더 해가지고 6일로 진짜 갈까? 좀 고민이긴 해요. 그리고 분명 리버스 저번에 방송을 했는데 어찌 업데이트가 또 있었는가? 좀 그렇네요. 일단 오늘 밀수 있는 데까지 스토리를 밀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오늘 다 못 미는 건 확정이긴 해요. 언제나 그랬듯이 한 3일은 투자를 해야지 이게 다 밀리기 때문에 스토리를 제가 다 보고 간 편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제로 쭉 이어붙여서 생각을 하면은 이거 한 6시간, 7시간 잡고 해야 되는 거라서 한 번에 다 밀려면 나눠서 하는 게 마음 편해. 알레르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갑자기 뭔가 말도 안 하고 화면 조작도 안 하고 있다 하면은 웬만하면은 눈에 문제 생겨가지고 못 건드려서 그런 거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눈에 좀 뭐랄까 눈곱 있잖아요. 그게 진물 같은 게 나와서 마르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진물이 깨어있는 동안에 깨있는 동안에 찔끔찔끔 나와가지고 알레르기 있으면 그걸 좀 주기적으로 닦아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눈꺼풀이 좀 아래쪽이랑 엉겨 붙어가지고 눈 뜨는 게 좀 이상해져서 주기적으로 이거 닦아내줘야 돼요. 이거 느낌도 되게 이상해서 그게 참 생각해보면 고갈 알레르기 같은 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고 보니 일하러 나갈 때는 이런 데서 있었던 일이라도 사소한 거라도 조금 일게 저게 있었는데 나 이제 쭉 쉬는데 일게 뭐 적어? 같은 문제네요. 저는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일 안 나가고 쉬기 때문에 아예 좀 일찍 시작해서 진짜 긴 호흡으로 한번 뭘 해볼까? 근데 뭘? 긴 호흡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도 뭘? 이런 느낌이 강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많죠. 많지만 할 방법이 없는걸? 음. 지금 생각해보면 역시 질러버렸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게 또 역시 장비를 질렀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모르겠네요. 어쨌든 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이 문제로다 참. 뭐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어, 근데 진짜 고민되는 게 이게 지금처럼 지금처럼 파멸적인 학교가 아니라 그래도 좀 숨통은 트인 학교였으면. 장비 강화에 망설임이 없겠는데 뭐 입술을 논하는 것만큼 멈추는 일은 없죠? 들어갑시다. 어서 1차 세계대전 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럼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까요? 폭풍우가 모든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어쩌면 지금 이 평화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지 모르죠. 마커스에게 책 몇 권을 더 주... 오, 맞아요. 맞아, 맞아. 이번에 이제 10개 열리겠네요? 점 카운터. 자, 공주 모노로그는 언제나 얻어놔야 되는 것. 뭐? 오호. 재혼 전문은 뭘까요? 음. 일 1차 세계대전 후 그래요?
슬슬 나오지. 어우, 야. 그래요? 고마워. 총소리도 빗물. 인형거래 2등. 그건 모르겠고. 좋아요.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의 기초이니 신체 건. 엥? 아, 이거 더블 클릭돼가지고 그런가? 아, 아, 어, 어. 음. Exorcism. 오지마! 살려줘! 사람 살려! 시정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사기꾼 조는 비명을 지르며 뒤에 있는 흉악한 이에게서 다급히 도망쳐버려 했다. 비켜! 남자는 피투성이인 두 손으로 그를 막는 경찰을 옆으로 내던지려 했다. 그건 그가 수갑을 벗어던질 때 엄지손가락이 꺾이며 흐름 피었다. 그는 마치 귀신 들린 사람 같았다. 어디서 그런 괴력이 생긴 건지 여러 명의 경찰이 날 막지마! 저 개자식,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젠장, 저 형씨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잠깐, 뭔가 이상해요. 저건 양호는 언제나처럼 스탠딩 CG가 굉장히 늦네요. 어떤 마도술, 그리고 뭔가 요사스러운 존재의 기운이에요. 포이티어 교관님, 제가 저 사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트러블은 이미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뒤였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포리티어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말하는 요사스러운 존재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서 해봐. 네, 이게 바로 저의 사명이에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인 양월은 로비 한가운데 있는 남자를 향해 달려갔다. 저 인간 쓰레기를 죽여버릴 거야! 죽여! 누구냐! 긴장하지 마세요. 저에겐 무기가 없어요. 그냥 전화만 받아주세요. 뭐? 전화? 네, 전화 한 통이요. 누구한테 거는데?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걸고 있으니까요. 강량이 나타나면 죄악은 사라지리. 재앙을 물리치고 부정을 처단하라.
전투겠네요. 따디딩. 이 사랑스러운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까? 이거가 삭삭한 건가 봐요. 발악하는 강도, 인간적인 영웅의 상황. 그렇군요. 완벽하게 충전, 장전, 좋겠다. 그런가?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도망쳐라. 금성의 방패. 뭐야 저거 왜 저래? 나 가만히 있는데? 이제 저는 제 진짜 임무, 저 왜 저래? 휴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 야, 나 가만히 있는데 이거 왜 이러니? 됐다. 어. 깜짝이야. 저 왜 저래? 갑자기 난 가만히 있는데 화면에선 헤드뱅잉을 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머리가...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남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바닥으로 쓰러졌다. 주위에 있던 경찰은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듯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우리가 수갑을 채워야 합니까? 제가 할게요. 그런데 경찰서보다 우선 병원으로 데려가 제대로 검사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자네들에게 맡겨도 되겠나? 우린 아직 저 녀석을 지켜봐야 하거든. 양호는 나이 짙은 경찰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조금 전까지 아나무인으로 굴던 사기꾼은 녹초가 되어 바닥에 쓰러졌다. 자세히 보니 그의 아랫도리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짙은 자국이 있었다. 세상에, 진짜 겁쟁이. 포이티한 무슨 말을 해? 그런 포이티에게 돌아온 건 의문가입니다. 미안하다. 난 그 형씨를 동정하면서도 전혀 돕지 못해서 내가 아까 거슬리는 소리 했던 건 잊어줘. 네가 큰 도움이 돼. 뭐지 왜 이러지? 돌아오는 거였었다. 뭐라고 말 좀 해봐. 당연히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포이티어 교관님. 좋아. 누구야? 작게 웃는 소리가 옆에서 들리자 포이티아는 꼬리를 핀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다. 미안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생각은 없었어요. 여러분을 비웃은 것도 아니고요. 다만 아까 저희 범인을 또 진정시켜주신 제때 안 덕분에 나오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어요. 저희도 그분을 바로 제압할 수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견습 야간 순찰자 아가씨. 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랍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진짜로 상황을 컨트롤한 건 당신과 당신 동료인걸요. 참 겸손하시네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작업 간다는 아니겠죠? 아, 이거 보면은 자꾸 백합회로가 돌아간단 말이지. 이건 공식으로 만들어놓은 백합이 좀 있어가지고 아, 자꾸 그쪽으로 회로가 돌아간단 말이죠. 안 되는데. 야인 저 생각났어요. 당신을 본 적이 있어요. 영화에서요. 당신은 그... 네, 난 기성이에요. 마도 형사 CO7에서 CO7을 맡았던. 여인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두 사람을 향해 윙크했다. 왜? 수고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의사 잠시 복장이 왜 기다려주십시오. 저래?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범인이 신분증을 갖고 있는 덕분에 수고를 덜었어. 에릭 쾅, 43세.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 부모님은 둘 다 돌아가셨지만 아내인 릴리언 류가 있어. 10년 전에 미국으로 왔고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상태. 일가 모두 범죄 기록부 범죄는 혈통분에 태생적으로 강력한 이상을 겪고 선저에서 눈속임으로 어쨌든 그의 가족에게 연락해서 그래서 네, 듣고 있어요. 아, 피아노? 정리서 귓가에서 갑자기 터진 소리였다. 뭐 하시는 거예요, 포이티어 교관님? 여긴 병원이에요. 나도 작게 말하고 싶었어. 근데 네 머리에 도무지 접수가 안 되더라고. 대체 언제까지 넋놓고 있을 거야? CO7 배우를 만나서 그런 거지? 그게 그 정도인가? 넋 놓고 있지 않았어요. 방금 하신 말도 다 들었는걸요. 전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어느 점이 어허. 있었을까요? 그럼 무슨 생각 아이고, 중인데? 기성 씨의 일이요. 거봐. 네가 그 감독 이름을 말할 때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싶었다니까. 우리 얌전한 꼬맹이가 실은 맨날 부모님 몰래 영화를 보러 다녔구나. 거기다 CO7 시리즈의 팬이기까지.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난 네가 마네킹이 아닌지 걱정했단 말이야. 지난번에 라플라스가 경찰서에 제공한 범칙금 스티커 붙이는 로봇처럼 몰래 뒤에서 기름이라도 마시는 줄 알았네. 야, 전 반박해버리던 양호는 말을 꺼냈다. 네. 기성 씨가 연기한 CO7 시리즈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캐릭터라서요. 설마 그 영화 때문에 야간 순찰자가 되기로 한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경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줬죠.
이야기가 옆길로 샜네요, 포이티어 교관님. 제가 기성 씨에 관한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취향과 무관한 일이에요.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해버리면 뭔가 뜻이 이상해지잖아요. 어? 애정적인 의미로 들리잖아. 고개를 저은 소녀는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연쇄 습격 사건을 일으킨 나이트 피어서는 비침 형태의 공격형 마도수를 잘 쓰잖아요. 그런데 기성 씨도 당시 촬영에서 직접 쓴 은침 마도술로 유명했어요. 이게 그저 우연일까요? 어? 경찰은 수준 떨어지는 난센스 퀴즈라도 들은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양월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만나서 영광이에요, 기성 씨. 어릴 때부터 당신 영화를 보고 자랐어요.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러니까 여쭤봐도 거북하시지 않다면요. 지금 보니까 전화기에 수갑 달려있네요? 거북한 거 없어요. 옛 친구를 만나러 왔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던 영화배우인데도 개성은 태도가 꽤 살가웠다. 전혀 뻣뻣하게 굴지 않고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러니까 누아르 감독 말씀인가요? 차이나타운 쪽에서 촬영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당신도 아는군요. 우린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몇 가지 계기로 그녀와 뭉치기로 했어요. 그런 거였군요. 그거 정말 잘 됐네요. 곧 도삭절이잖아요. 차이나타운에서 샤워 퍼레이드를 한다고 들었어요. 분명 시끌벅적할 거예요. 어? 포이티아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갑자기 말이 많아진 양호를 쳐다봤다. 자신의 파트너가 꼭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올해 샤워 퍼레이드. 그러게요. 어느새 또 그 시기가 왔네요. 샤워 퍼레이드를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좋아하죠. 신에게 술을 올리고 앵마기를 하고 복을 기원하고 축하하고 사람들은 시끌벅적한 축제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가 순조롭고 평안하길 기도하죠. 샤워 퍼레이드엔 사람들의 가장 소박한 희망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순수하고 또 아름다운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매년 샤워 퍼레이드를 보면 그 엔딩이 떠올라서요. 에릭? 이 화제를 더 언급하고 싶지 않은 듯 기성이 고개를 저었지만 양월이 모니터인 것처럼 번뜩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CO7 시리즈의 마지막 편, 그 엔딩 말씀인가요? 그녀의 추측이 맞은 걸까? 기성이 약간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은 사람이 그 엔딩에 열광하며 현실 반영이다. 비극이 희극보다 더 기억에 남는다. 라고 했지만 솔직히 전 당시에 그 엔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은 없고 현실 세계는 전혀 없어요. 그 차오네. 서로의 입에 기했던 같은지 소리가 너무 있었다. 저도 동감해요. 어릴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 결말이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웠던 게 기억나요. 현실에선 이렇게 뜻대로 안 될지 몰라도 적어도 영화에서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인피니티가 재밌는걸? 양원의 대답이 기성이 호감을 샀는지 그녀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견습 야간 순찰자 아가씨? 좀 신뢰가 될지 모르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까 소환했던 그 동료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 특징에 딱 맞는 소리. 콩렁게이첫 짠헝거 당신은 양승 사고 기성의 눈 속에 있는 부분이 전 12진자 중 하나인 양가의 후손이 맞아요. 양월이라고 합니다. 양월 양월 네 기억할게요. 의미심장한 건네. 아니, 너무하네요 진짜. 너무하네 진짜. 전화요금 문제였던 거냐고. 아니 대가가 전화요금이냐고. 아우 짜쳐 진짜. Outsider. Outsider.
다른 면 같은 코인이라는 게 신문에서 왜 본 아웃사이더로 기억이 있어요. 해석이 기성 되는 씨와 거지? 마도 형사 CO7 시리즈의 다른 메인 제작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다툼에 관한. 전 가십 잡지에서 근거 없이 지어낸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기성 씨와 누아르 감독의 이견 및 갈등을 포함한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니야.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데. 그만 맞을걸요? 생각해.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네. 기성이 그 자경단 맞을걸요? 자경단 아씨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경단이라고 하네. 사람들이 원하는 라플라스 재활센터 협력병원 복도에서 한참 고민에 빠진 견습야간 순찰자 소녀의 등짝에 파트너가 스매싱을 날렸다. 은침 마도수를 쓰는 범인이 로스앤젤레스에 나타났는데 기성 본인도 마침 이 도시에 있고 같은 마도수를 쓴다. 고작 이런 걸로 기성이 범인이라는 건 아니겠지?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제발 좀. 그녀는 한때 슈퍼스타였던 기성이라고. 이제는 영화에 출연하지 않지만 당시에 그녀의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있던가? 아니 이거 기성이 범인인 거 명백해졌잖아요. 역할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영화 속 그 정의로운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왜 이제 와서 범죄를 저질렀겠어? 이건 말이 안 돼. 침 형태의 공격형 마도술이 보기 드문 건 아니잖아. 아, 그 나이트 피어서가 그 영화를 보고 거기 나오는 마도술을 모방했거나 그냥 단순히 우연에 불과할지도. 이봐, 괜찮아? 내가 방금 그렇게 힘을 세게 줬나?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고개를 젓는 양호는 전혀 따지는 기색이 아니었다. 포이티아는 먹은 와중에 뭔가 찔리는 표정으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인력에 양호는 조금 전 복잡했던 생각에서 벗어난 듯했다. 검사 결과와 용의자 가족을 기다리던 중 양호는 사과의 뜻이 담긴 포이티아의 동전을 챙겨 병원 복도 구석에 있는 자동 팔매기에서 오렌지 주스를 하나 뽑았다. 하지만 조금 전에 그 황당한 추측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생각은 빨리 지워버리자. 애초에 불가능할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니까. 그게 정답이라니까. 잊어보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따뜻한 목소리가 양호의 복잡한 머릿속을 방해하기 전까지. 하지만 다치셨잖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나 안 다쳤어. 괜찮다고. 이건 그냥 조금 망가진 것뿐이야. 내가 직접 고칠 수 있어. 오브젝트에 드네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왜 자기 몸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거죠? 팔이 부러진 게 분명해요. 꼭 치료해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죠? 양호리 걸친 제복을 본 의사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다. 당신은 야간 순찰자군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아이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고 여기 실려온 환자예요.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상관하지 말라며. 의식각성자면 그럴 법도 한데. 이 애가 특수한 체질인 건 보고 알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의사입니다. 다친 사람이 이렇게 가버리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야간 순찰자? 하지만 진짜 시간이 없어. 지금 안 가면 차를 놓친단 말이야. 자세히 살펴보니 예순이의 오다리 드러난 피부가 차가운 금색 광택을 띠었다. 이게 의사가 특수 체질이라고 말한 이유가 분명했다. 양호는 소녀가 가슴에 달고 있는 성파블로크 재단 직원 배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양호를 입고 있는 제복을 보고 우왕좌왕하는 상대 모습이 영 수상스러웠다. 아무리 급해도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검사를 받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야 선생님이 진찰할 수 있으니까요. 기계머리가 순간 굳었다. 그러나 이내 갑자기 머리를 휙 젖혔다. 세상에! 햄스터가 성진기를 타고 천장 위로 날아가잖아! 햄스터가 뭘 타요? 너무 뜬금없는 대사에 양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보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청진기를 타고 천장 위를 날아가는 햄스터는 없었다. 지금이다. 저기, 잠깐! 거기서요! 뚱뚱. 스타트. 이 근데 사랑스러운 왜 것들 다운을 중에 했지?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까? 아, 여기 환자는 왜 또 있는 거야? 넌 왜 있니? 행인주의. 아. 야, 이거 단일 타격이가 중요하겠다. 충전. 완벽하게 이해했어. 날 믿어줘. 잠깐만. 처치시 공격이. 조준. 사격. 도망쳐 찢어주지. 아니, 환자를 왜 공격하는데? 약간의 환자는 왜 날 마도학- 공격하는데? 그걸 약간의 마도학적 속임수죠? 당신을 보고 있어요. 아유, 당신을 강제 보고 치면 있어요. 되잖아. 아이. 이제 뭐야, 마스터와 왜 이겨? 나뿐이네? 뜨뜨르뜨뜨 뜨뜨. 이게 왜 되지? 처치가 먼저라서 그런가? 환자 같이 죽었는데요. 조심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급해서. 좁은 병원 복도는 추격전을 벌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양호는 모퉁이에서 나온 카트에 길이 막혀버렸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기계만의 그림자가 사라진 뒤였다. 마도학 범죄과에서 받은 금속 카멜레온 통신기의 소리가 울린 순간 양호는 계속 추적해야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했다. 어이, 신참! 음료수 사러 어디까지 간 거야? 빨리 돌아와. 검사 결과 나왔어. 그분 가족도 왔고. 그게... 알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통신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별로 좋지 않아. 병상에 깊이 잠든 남자는 꽤 초췌한 모습이었다. 점막은 썩은 나무처럼 숨쉬는 사이사이에 어쩌다 이렇게 왜 이러는 나 그의 몸이 동양나고 있었다. 일단 진정하고. 보이디아는 한눈에 알아봤다. 남자는 툭하면 마도학 범죄가에 찾아오는 그 단골 울창객이었다. 아, 생각났다. 당신은 정식 마도학 사립 나는 돈 받아. 이웃이 어려울 때 좀 돕는 걸로 돈을 받진 않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말 실수했네요.
남자는 여기서 다툴 생각이 없는지 한번 코웃음 치더니 제발 모든 걸 보았다. 야간 순찰자 양월 씨가 그의 몸에 있는 정체불명 수를 제거해 주신 공정을 알고 정신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심각한 사고 혼란과 기억 착란 증세가 나타나죠. 남편분이 깨어 있을 때 만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여자는 위로하고 싶은 게 없었다. 남자를 말했다. 그쪽 경찰에서 하초에 이런 게 그런 모양. 하지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괜히 합니다. 양훈이 뭔가 묻는 듯한 눈빛으로 포이티어를 보았지만 상대는 체념한 듯 고개만 저었다. 그리고 병원 저 불쌍한 사람의 몸에 남은 마도술 흔적은 당시에 그가 자기 행동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그 마도술 기운이 너무 빨리 사라져 이대로라면 저 불쌍한 사람은 나 평생 정병. 주먹을 꽉 움켜쥔 양월은 병실 의자에 웅크린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양월은 나눠서 이어졌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몸 상해요. 아저씨가 지금 이러는 건 잠시뿐일 거예요. 여기엔 라플라스 재활센터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니까 치료 방법을 분명 찾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약속은 거짓말로도 볼 수 있으리라. 하지만 거짓말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며 누군가에겐 필요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이 통했다. 손을 들어 얼굴에 눈물을 대충 닦은 여자는 눈이 여전히 붉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었다. 오전부터 그이와 연락이 안 됐어요. 물건을 사러 간다고 했는데 좀처럼 나타나질 않았죠. 그러다 오후에 경찰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이가 우리 집 그이는 성실하고 성격도 좋아요. 이웃이라면 다 알죠. 이런 멍청이를 안 해요. 경관님 제발 부탁드려. 해주세요. 하지만 거친 그 손엔 편안한 졌다. 전 어떤 살 같아서 쫓아오다 그것을 들었다. 저희가 반신사 감사합니다. 아가씨만 믿을게요. 두 사람 뒤에서 병실문이 닫혔다. 듣자 하니 우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모셔. 죄송합니다, 포이티어 교관님. 하지만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제가 그만. 안 된다는 소린 안 했어.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갈 곳을 잃었다. 잠시 후에 있었다. 감사합니다, 포이티어 교관님. 아직 감사할 필요 없어. 조사를 하려고 해도 단서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당장은 뚜렷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죠. 그 부인 말씀처럼 남편분은 사람들한테 잘해서 원한 살 일도 없었어요. 만나는 친구들도 다 흠잡을 데 없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차이나타운에서 뭔가 이상한 일은 없었냐고 물었을 때 부인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 그건 포이디아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었다. 맨날 우리 싫어하는 그 초짜 탐정? 네, 그 사람이 그랬어요. 요즘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소소하게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아기가 치매와 건망증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황 선생님처럼 광증을 보이며 쉽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그저 이웃 간의 작은 마찰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어요. 제가 간호사분들께 확인해봤는데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최근 원인 불명의 정신이상 환자를 꽤 많이 치료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고만고만한 일이니까. 야올의 말에 담김에 포이디아의 표정도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그 이상한 일들이 같은 마도학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어. 정말 그런 거라면 이번 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상 우리도 그냥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고지능 생명체의 정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마도술이 흔하진 않아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야간 순찰 파견 기록 보관소에서 그런 사례를 꽤 많이 읽어봤어요. 그 사례에서 피해자의 증상은 언뜻 보면 전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이게 마침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현상과 일치해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야올은 이가 찌푸리며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모든 게 인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시전자의 동기는 대체 뭘까요? 아니면 이건 뜻하지 않은 사고인 걸까요? 강력한 혈통을 지녔지만 아직 마도수를 제어하지 못하는 어느 아이나 규제받지 않는 위험한 마도학 물건이 일으킨. 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증거가 너무 없어서 우리도 결론을 내릴 수 없죠. 당장 결론이라 할 수 없는 결론밖에 없자 두 사람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런데 잠시 후 포이디아의 머릿속에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 근데 너희 재단에 전문 부서가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의 수감을 담당하는. 네, 성 파블로프 재단 본부에 있어요. 이름이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였어요. 빠방. 도착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틸다야 안녕. 생각보다 더 깨끗하고 환하네. 갑자기 틸다가 나왔는데? 외전 스토리가 은근 마틸다 사이드가 많단 말이죠. 비밀 수배령. 수납장, 그리고 수납장. 여기 사람은 어디 갔지?
이상하네. 이런 중요한 부서에 지키는 사람조차 없는 거야? 바깥의 시간 어느새 마틸다는 한 줄 한 줄 또 한 줄 케빈의 사이를 지나갔다. 그녀는 재단 역사를 소개하는 책에서 이 부서에 관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 고대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의 모든 마도학 현상은 마도학 소장품 관리실에서 그것과 들어맞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랬지. 마도학 소장품 관리실 캐비닛 바깥엔 풀리지 않은 마도학 수수께끼가 없다 라고. 하지만 그 뒤엔 모두가 알다시피 폭풍우가 왔어. 거의 모든 부서의 업무가 그 최대의 마도학 수수께끼를 푸는 데 집중됐고, 마도학 소장품 관리실의 캐비닛에 있는 작은 수수께끼들은 더 이상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지. 발소리가 텅 빈 층에서 울려 퍼졌다. 마틸다는 괜히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고요함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만 때론 깨름칙할 때도 있다. 그건 고독을 전염시키고 마음 깊은 곳에 눌러두었던 불안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엄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제트씨가 엄마 소식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도 없고. 용감한 어린 조사원은 어느새 걸음을 멈춘 채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다. 안 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위대한 마틸다님의 위대한 엄마잖아! 엄마한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성큼성큼 내딛는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옅은 빛깔의 포니테일 머리가 다시 활기차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 교활한 버티는 울루루 대회 보아리니 뭐니 하며 휴가를 보내는데, 든든하고 믿음직한 우등생 마틸다님은 여기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다니. 역사서에 기록된 그런 성대하고 웅장한 대회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캐비닛을 통과할 때였다. 시야 끝에 걸린 뭔가 다른 빛깔의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이쪽은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럼 다음 줄에... 이거다! 내가 좋아하는 마도학 관리품 중 하나! 그게 뭔데? 좋은 질문이야. 이건 아주 대단한 물건이거든. 위에 있는 일련 번호를 보면 알 거야. 마도학 관리품 일련 번호 AN003, 페림천의 강물 003. 우리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 진귀하고 흥미로운 물건이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누구든 제일 좋아하는 거 100개를 뽑아보라고 하면 그건 빠지지 않고 들어갈걸? 100개 정도나 뽑는데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세상과 단절된 중국의 어느 고성에서 온 건데, 조사원이 그곳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당나라 말기의 복장과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 아, 공랑 스토리? 시대의 변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마치 세상에 잊힌 것처럼. 시험관안의 액체는 맑고 투명했다. 강물이라기보단 액화된 투명한 보석에 더 가까웠다. 마틸다는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보았다. 근데 그게 말이 돼? 원시 부족도 아니고 그들도 결국 외부와 왕래해야 하는데. 좋은 질문이야. 조사원들도 거기에 의문을 느꼈거든. 그러다 결국 문제는 그 도시를 둘러싼 해자인 페림천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 강물에 불가사의한 마도술이 숨겨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힘은 계속 흩어졌어. 조사원들이 그 비밀을 밝히기 전에 강물에서 이미 마도술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됐지. 이 샘플만 운 좋게 남길 수 있었어. 라플라스 사람도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계속 방법을 찾아 그 비밀을 밝히려고 하는 중이야. 아닌가? 살릴 속이 거기 맞는 것 같은데? 오, 그런 거였구나. 확실히 흥미로운 이야기네.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야... 당신은 마틸다 부아닉 씨? 허술한 젊은 직원은 그제야 마틸다가 온 걸 알리차린 듯했다. 날 알아? 그럼요. 부모님이 다 엄청나게 유명하시잖아요. 부아닉 씨 가족이 재단에 들어왔을 때도 꽤 떠들썩했는데 당신은 잊었겠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절 데리고 방문한 적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제 소개도 안 했네요. 전 콘스턴스 스콧이에요. 마틸다 씨와 마찬가지로 제일 방어선 학교를 졸업했죠. 남자 같은 그런데 이름. 부끄럽게도 보다시피 전 졸업 후에 고작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의 창고 관리자가 되었답니다. 야.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제일 방어선 학교 역대 우등생은 학교 역사관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는데 스콧이란 이름은 마틸다의 기억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 스콘 양. 사실 널 찾고 있었어. 페드라 위원이 이걸 너에게 전해주라고 했거든. 편지요? 무슨 일이죠? 나도 몰라. 그 덩치가 방금 우중충한 얼굴로 날 불러서 몇 달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던 일을 다시 얘기해보라고 하더니.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서요. 근데 갑자기 이 파트가 왜 들어오는 걸까요? 젊은 메신저를 배웅한 스콧은 받고 싶지 않았던 편지를 들고 관리부에서 찾는다 거기 없는 구석진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에 대해서 문이 닫혔다. 문을 닫자 편지지가 나풀거리며 나와 그녀에게 무거운 소식을 전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 나쁜 소식이야. 너에게든 재단에든 모두. 서둘러 그녀를 잡아야 해. 그 물건들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오기 전에 재단에서 유출된 마도학 관리품을 회수해야 한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장소를 확인했어. 네가 당장 출발해야 해. 장소는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이다. 아하! 신선한 오렌지가 왔어요. 와서 구경하세요. 죄송하지만 이거 이름 한 번만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마우? 지마우. 좋아, 외웠어. 사장님, 오늘 돼지구이 있나요? 없다고요? 그럼 꼬챙이에 꽂은 거 한 덩어리 잘라줘요. 백숙 반마리 돼요. 아빠, 빨리 봐봐. 저기 옥상에 용이 있어. 엄청 멋지다. 각기 다른 하루를 구사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거리로 오갔다. 양홀은 넓은 거리에서 가다 서다하며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웰컴 투 차이나타운. 기분이 어때? 확실히 친근한 느낌이네요. 여기 자주 오시나요, 포이티어 교관님? 그런 편이지. 마지막으로 왔던 게 3년 전인가? 어딜 봐서 자주 해야 되게. 그 정도면 자주 온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죠? 포이티어는 손을 들며 양쪽에 북적이는 거리를 보았다. 일일 관광으로 오기엔 좋은 코스지. 그런데 이런 제복을 입고 오면 얘기가 달라질걸? 내가 앞서 만났던 그 사립 탐정처럼 말이야. 그가 바로 경찰서와 차이나타운 관계의 축소판이거든. 아니 대체 뭐해? 그 말씀은 차이나타운 사람이 우리 일에 비협 조적이란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야.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잘 청하지 않고 우리가 돕고 싶어도 방법이 없을 때도 있다고 해야겠지. 너희 쪽에선 수많은 초자연자가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고 들었어. 차이나타운도 마찬가지야.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저번에 이쪽 중국식 약방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가봤더니 가게 주인이 사람 키만한 커다란 흰새더라. 놀랄만하네요. 한 번은 삼류 인형사가 인형을 잃어버려서 내가 여기까지 쫓아온 적이 있거든. 그러다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길을 물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녀가 옆 사람한테 그러더라. 여기 좀 봐봐. 이 이방인 길을 잃었나 봐. 니먼 차오, 제걸라오 와이하오 시앙저 띠우러. 안 적혀있잖아요, 그거. 다른 단어는 못 알아들었지만 이방인은 알아들었거든. 외국인이란 뜻이잖아. 아, 제발. 나 여기서 태어났다고. 죄송해요. 양은 진지해야 할 때라는 걸 알면서도 포인트가 고통을 터뜨리며 하소연하자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경화는 눈을 흘리면서도 말없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물론 더 최악의 사례도 있었지만 말하지 않겠어. 난 여기가 싫지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하기도 그래.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랑 다른 경찰들은 여길 잘 몰라. 그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요. 영호는 고개를 돌려 포인트에게 눈치채러 거리 끝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표방을 가리켰다. 그들은 이미 조금 전에 또 다른 세계의 그 입구를 지나쳐왔다. 네 말이 맞아. 1년의 이상한 일 배후에 숨겨진 진실이 이미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일단 다른 정식 업무부터 처리해야 해. 두 사람은 거리를 통과해 차이나타운 안쪽 골목으로 들어갔다. 이 골목만 빠져나가면 도착할 거야. 엄청 신나지 신참? 네가 제일 좋아하는 누아르 감독을 곧 만나러 가잖아. 전 그 영화를 좋아하는 거지. 그 감독에겐 특별한 감정이요. 그 말에 못 참고 반박하려던 양월은 포인트와의 놀리는 듯한 눈빛에 결국 입을 다물었다. 네. 그래도 약간 기대는 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일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은 구분할 겁니다. 야간 순찰 파견 정보부서에 연락해 누아르 감독에 관한 개인정보 및 관련 정보를 정리해달라고 이미 요청했어요. 금방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나 신경을 써? 그 스타 감독이 신변 위협을 받았다고 해도 기록상으로 그때 신고한 건 그녀의 조수고 나중에 누아르 본인이 경찰에 연락해 전부 오해라고 했다던데.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분위기가 꽤 좋아졌잖아. 마도학자를 대상으로 한 급진적인 행동도 이제 보기 드물고. 이치상 그 신고는 잘못된 걸로 처리한 게 맞아. 다만 신고 당시 그 조수가 너무 진짜처럼 말해서 접수한 경찰이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한테 처리되기 업무로 들어온 거야. 별로 위급하지도 않은 이 사건을 우선하게 된 건 우리가 차이나타운에 들어올 구실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않았지? 그럼요. 양월의 머릿속에 어제 마덕 범죄과에서의 장면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나온 두 사람은 곧장 마덕 범죄과로 돌아가 알아낸 사실을 보고하고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의 배후에 뭔가 숨겨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무의 생각은 다른 듯했다. 이미 그 지역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그들이 계속 그 사건을 조사할 거라고 했어. 그런데 부국장 사무실에서 나온 포인트가 영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감이 좋은 소녀는 교관의 표정에서 곧장 뭔가 눈치챘다. 뭔가 잘못됐나요? 마도와 경찰은 항상 공급이 부족하잖아. 업무 인계받은 사람을 내가 좀 알거든. 성격이나 능력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마도학 사건 조사를 위한 훈련은 받은 적이 없어.
일반 사건 조사라면 별로 걱정할 게 없겠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건 분명 마도학 사건이잖아. 솔직히 그들이 뭔가 쓸만한 걸 알아낼 것 같진 않아.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양울이 눈을 번쩍 빛냈다. 잠깐,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스타 감독 신변 위협 사건 조사를 빌미로 차이나타운에 들어가 우리가 그곳의 이상한 일을 직접 조사한다. 너 진짜 대단하다. 솔직히 불어. 맨날 얌전한 아이인 척하면서 이런 규정의 빈틈을 노리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맨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한다는 소리긴 해줘. 그리고 누아르 감독의 사건이 그저 보고용 핑곗거리라고 해도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연락 장치가 울려서. 양호는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제든 사람들이 늘 욕하는 그 통신기를 꺼냈다. 포이티어가 다가오자 그의 가슴에 있던 카멜레온 통신기가 호기심을 보이며 머리를 쑥 내밀었다. SPF 원형 휴대용 연락장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메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중입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메일함에서 확인하세요. 메일? 무슨 메일인데? 제가 열람 신청한 누아르 감독 관련 정보일 거예요. 정보과에서 저에게 회신한 거겠죠. 누아르 감독은 재단에 등록된 마도학자이니 재단 쪽에 자료가 많을 거예요. 거기서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메뉴에 있는 메일을 열어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던 양호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표정도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잠깐, 이건 8년 전에 홍콩에서 발생했던 영상 사건. 출연주의상 이거 누구 물건인가요? 여기 두고 길 막지 마시고 이따가 카메라 지나갈 자리니까 어서 가져가세요. 내 촬영 순서는 언제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의자를 가져왔을 텐데. 뭐 하는 거지? 영화 촬영? 유명 스타라도 있나? 골목 끝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집은 온갖 촬영 장비로 가득 차 있었고 제작진과 배우들이 그 안을 누비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다. 그중 다소 눈에 익은 형체가 양호의 눈길을 끌었다. 이게 오늘 도시락인가? 아저씨, 나 열어봐도 돼? 아직 식사 시간이 아니라고? 알았어. 저 사람 병원에서 수상하게 굴던 그 재단 직원이네. 저 카메라 머리? 수상하다니 사칭이란 소리야? 아니요. 정보과에 자료 열람을 신청하면서 그녀에 관한 것도 조사했는데 이름은 레이썸. 의식 각성자로 성파블로프 재단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 지금 제 권한으로는 그녀의 상세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지만 레이썸 씨의 신원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일단 그냥 둬. 의식 각성자는 다소 괴팍한 편이잖아. 그
그건 그들이 당장 신경 써야 할 일은 분명 아니었다. 양홀은 내심 뭔가 걸렸지만 그래도 잠시 내려놓고 포이티와 함께 이동분들 사이를 지나 영화 촬영장 안으로 들어갔다. 감독님은 아직도 식사를 안 하신 건가? 또 이러시네. 본인 몸은 신경도 안 쓰시고. 전에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경찰분들 무슨 일 있나요? 트렌디한 옷차림의 여인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왔다. 앞서 왕린 씨의 전화를 받아서요. 정체불명의 사람이 누아르 감독님을 스토킹하고 위협한다고. 아, 그 일 말씀이군요. 제가 바로 왕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방문 목적에 여인이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촬영장 옆으로 시선을 보냈다. 잘했어, 친구들. 에비, 여기서. 컷! 거시기 휠체어에 앉은 이에게서 명령이 떨어지자 현장의 모든 병사가 동작을 멈췄다. 안 돼. 감정선이 틀렸어. 죄송합니다, 감독님. 지적받은 젊은이가 어쩔 줄 몰라 했다. 배우들 사이에 파묻힌 그는 대장면에서 작은 배역에 불과해 보였다. 하지만 자신의 방조에 단종히 앉아 큰 그림을 살피는 누아르는 저 일본 병사의 사소한 힘조차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네 연인이긴 하지만 지금은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그녀와 연락을 끊은 상태잖아. 지금 두 사람은 재회한 거니까 당연히 기뻐해야겠지. 하지만 단순히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의 걱정과 불안 같은 게 묻어나와야 해. 그녀는 너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잖아. 넌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녀가 날 오해하지 않을까? 원망의 말을 하지 않을까? 그동안 다른 문제는 없었을까? 잠시 스쳐가는 장면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관객에게 보이는 장면이야. 너희도 이 장면의 일부니까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연극 학교 출신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겠지? 깐깐한 감독님이 그럼요, 물론입니다. 감독님, 할 수 있습니다. 명성 높은 감독이 자신을 기억해주자 청년이 황송해했다. 전전긍긍하며 위축됐던 모습을 말끔히 지운 그는 곧장 허리를 쭉 폈다. 좋아. 그럼 다시 가보자고. 감독님, 실례합니다. 기회를 포착한 조수는 다시 촬영이 시작되기 전 성큼성큼 걸어가 노아라 감독의 옆에서 귓속말을 전했다. 그 사이 노아라는 양호리 등 쪽을 힐끗 보았다. 차분한 표정에 의외의 기색도 없는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누아르가 유명한 영화를 많이 찍은 것만 알았지 휠체어 타는 건 처음 알았네. 이봐, 왜 그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스타 감독 누아르를 드디어 만나보게 돼서 막 벅차올라? 포이티아는 기회를 tum다 팔꿈치로 양호를 콕 찌르며 몸을 살짝 숙이고 그녀를 놀렸다. 그런데 양호의 표정을 보는 순간 포이티아는 멍해지고 말았다. 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 오는 동안에는 신나 있었잖아. 그 메일 때문에 그래? 네. 거기에 적힌 내용이 신경 쓰여요. 그러나 양호이 포이티아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도 전에 그들의 토론 대상이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다가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찰관분들. 하지만 이미 전화로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 전부 오해였다고. 두 분도 보시다시피 전 지금 무사합니다. 아, 원래 있던 이 장애는 빼고요. 그녀가 자신의 다리를 툭 치며 시원하게 웃었다. 이 유명 감독은 자신의 신체 장애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그건 타인까지 맞장 구치기엔 어려운 농담이었다. 하지만 조수분께선 몇 달 동안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항상 감독님을 미행했고 협박 편지까지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게 다 그냥 오해라는 건가요?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린이 저를 오래 따르며 절 많이 신경 쓰다 보니 과민 반응을 보일 때도 있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좀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 어딜 가든 열성적인 영화 팬이 약간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이미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있는 건 맞잖아요.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누아르는 수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새로운 장소에 갈 때마다 꽤 많은 편지를 받거든요. 그중엔 호의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이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많은 이들을 도왔지만 알게 모르게 척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그 편지도 그런 이가 보낸 걸 텐데 그걸 일부러 보관하는 습관은 없어요. 그렇긴 하죠. 보통은. 누군가는 저에게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길 바라기도 하죠. 만약 늠름하고 씩씩한 두 경찰분이 경호해 주신다면 저도 꽤 안심할 것 같네요. 다만 난감한 게 따로 있어요. 스태프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분의 존재로 인해 모두가 괜한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녀가 고맙고 미안한 듯한 눈빛을 보냈다. 두 분이 신경 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전 영화의 퀄리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스크린에 최고의 작품을 올리고 싶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다른 용무가 없으시다면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4-5시는 더 찍어야 하거든요. 헐리우드 제작자가 촬영 중 저의 막무가내인 요청을 많이 수용해주지만 그만큼 저한테도 어려운 걸 요구한답니다. 이걸로 대화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듯 그녀가 양월과 포인트를 향해 싱긋 웃었다. 그저 영화 때문인가요? 이미 휠체어의 방향을 돌린 누아르는 양월의 말에 움직임을 멈췄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의 도움과 조사를 거절하는 건 그 위협이 그저 흔한 장난에 불과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짓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가요? 경찰이 스태프진에 들어가고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번거로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해결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건 감독님의 선택이니까 저도 함부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어요. 어느 정도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누아르의 시선을 받으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간 양월은 몸을 숙이고 귓가에 슬쩍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감독님 주위에 실질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경찰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보군요. 늘 가늘게 뜬 누아르가 손을 들며 다가오려는 조수를 막았다. 성공의 시그널이었다. 대화가 이어지며 양월은 더 캐물을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복잡한 속내를 누르고 두 손만 알아들을 정도의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며칠 전부터 차이나타운 인근 병원에 원인 불명의 정신이상 환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노, 의욕 상실, 기면증, 사고 혼란, 기억 상실. 증상은 제각각이지만 그 전까지 관련 병력이 없었고 원인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미안하지만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은 누아르는 딱 적당히 멍한 모습에 차분한 표정이었다. 8년 전에도 감독님 주변에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텐데요. 감독님과 함께 감독님의 출세작 마도 형사 CO7 시리즈를 만든 각본가 하일군 씨가 8년 전 자택에서 일어난 큰 불길에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폐허가 된 화재 현장에서 현장 정리를 맡았던 직원이 멀쩡한 필름을 발견했어요. 누아르의 표정을 계속 주시하던 양월은 필름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본인 눈빛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참 이상하죠. 현장의 다른 물품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쑥덩이로 변했는데 그 슈퍼 8mm 필름만은
온전한 상태였다는 게. 당시 마찬가지로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직원들이 그 영화를 틀어봤어요. 그 결과 5명 중 3명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 1명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죠. 마지막 1명은 큰 탈이 없었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산송장 같은 모습이 되었고요. 그때 일과 지금 차이나타운의 이상한 일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는군요. 유사성으로 봤을 때 전 두 사건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피해자의 증상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두 사건에서 감독님의 그림자도 보이고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공교롭단 생각이 듭니다. 촬영장에 다른 이들은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없었지만 예상보다 촬영이 더 오래 지연되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경찰들은 무슨 일로 누아르 감독님을 찾아온 거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아무래도 좋은 일 같진 않네. 나 참. 우린 그냥 영화를 찍고 싶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아? 그 소리는 자연히 누아르와 야온에게도 들렸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누아르는 훨씬 명쾌해진 태도를 보였다. 이거 지목당한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이 관련 있다면 감독님이 단서를 제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뿐이에요. 8년 전 사건은 야간 순찰 파견 쪽 조사를 거쳐 악질적 마도학 사건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원흉은 바로 갑봉과 하일군이 남긴 그 필름, 사면 귀소였죠. 이미 종결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을 남겼어요. 무엇보다 그 필름이 무고한 사람의 정신을 잠식한 이유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죠. 모든 마도학 존재는 그 기원이 있어요. 필름처럼 원래 마도학 속성이 없는 물품은 더 그렇죠. 분명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도학자의 어떤 강렬한 감정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평범한 물건이 비예측적으로 마도학 물품이 되는 가장 흔한 이유죠. 그중 증오와 분노, 원한, 이런 인간의 어두운 감정에서 비롯된 건 상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걸 잉태한 인간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여전히 저주의 형태로 세상에 존재하며 주인이 끝맺지 못한 집념을 완성하죠. 이건 보통 재난을 의미합니다. 사면 귀소가 보여준 성질이 그 특징에 들어맞아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건 저주받은 필름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 필름이 일으킨 거라면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경찰관님은 이미 조사의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당시 그 사건 조사를 담당한 마도학 경찰이 파일에 자신의 조사 보고서와 추측을 남겨두었습니다. 마도 형사 CO7 시리즈를 함께 만든 감독님과 하일군 각본가가 뒤에서는 심각한 불화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하일군 씨가 화재로 사망한 당일에도 두 분은 심하게 다투었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녀의 죽음에 감독님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있었죠. 여자였어? 하이론이라길래 남잔 줄 알았는데? 그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이상한 일의 원흉이 8년 전 그 저주받은 필름이라면 가장 가능성 높은 타깃이 바로 감독님일지도 모르니까요. 또도동. 제 이런 책 왜 좋다고 써져 있어?
진짜 재수없어. 그 감독이 찍은 영화는 정말 재밌지만 본인은 완전 딴판이네.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쓸만한 정보는 하나도 못 건지다니. 난 그렇게 맨날 실시르는 얼굴에 속은 전혀 짐작 안 가는 인간이 제일 싫어. 흑막형 인간. 차이나타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그 저주받은 필름이라면 위험한 건 본인이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태평하다니. 포이티아는 분노를 식욕으로 소화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테이블을 위해 음식을 반 이상 해치웠다. 마지막 남은 새우만두를 삼키며 그녀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파트너에게 돌아갔다. 그래요. 맞은편 잡화점의 딸도 그랬군요. 그래. 요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이웃집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루시네는 다행인 편이야. 딸을 데리고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 먹이고 났더니 꽤 괜찮아졌거든. 맞은편 골목 어귀에 똘마니네 할머니가 문제지. 원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실성하는 바람에 두 부부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그러겠네요. 앞서 어떤 예쁘장한 여자애도 찾아와 똑같은 걸 물어봤거든. 이상한 일이 없었냐면서. 응? 내가 그랬지.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다 나온다고. 앞서서? 이걸 물어본 사람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이었죠? 무슨 네오사이언스? 네오사이언스 뭔 사무소에서 왔다던데. 이제 막 차이나타운에 도착한 무당 같았어. 마틸다니? 그 사람이 명함도 줬거든. 뭔 귀신 같은 게 그려진 거. 근데 내가 어디에다 뒀는지 모르겠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주인에게 감사를 표한 후 양호는 자리로 돌아갔고 포이티아가 의문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어때? 안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피해자가 훨씬 많고 이걸 알아챈 사람이 우리 말고 또 있다는 건데요. 공황과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려면 서둘러야겠어요. 그 누아르 감독은 돌파구가 될 수 없나? 없어 보이죠? 눈앞의 음식을 전부에 치운 포이티아는 테이블 끝에 놓인 차슈바오를 앞으로 가져왔다. 차이나타운에 들어오려고 그냥 둘러댔던 사건이 우리가 조사 중인 일과 연관이 있을 줄이야. 너도 그랬잖아. 그 누아르 감독의 과거 사건과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일이 굉장히 비슷하고 너무 공교롭다고. 그 하일군 각본가도 마도학자였지. 맹렬한 불길에 몸이 타오르다 숨이 끊어지기 전 본인 작품이 그녀의 원한을 흡수했다. 이런 사건은 마도학 범죄과에서 드문 일도 아니야. 이런 저주가 깃든 물건은 엄청 괴상할 때가 있어. 어쩌면 누아르 감독을 따라 차이나타운까지 온 건지도 몰라. 다른 피해자는 그저 옆에 있다 날벼락을 맞은 거고. 누아르 감독과 하일군 죽음의 연관성은 그저 소문일 뿐이에요. 하일군 씨가 죽기 전에 누아르 감독에게 원한을 갖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증거도 없고요. 하지만 너희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도 그걸 정보로 기록해 두었잖아. 그게 완전히 뜬 소문은 아니란 얘기 아니야? 필름 확인 후 머리가 돌아버린 녀석이 건설 중이던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그날 밤 누아르도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잃었지. 두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그 간격이 5분 차이도 안 나. 장소도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거리고. 이걸 우연이라고 할 거야? 마도학 경찰에게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는 바로 우연이야. 단호한 결론과 함께 마지막 차슈바오도 포이티아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추측일 뿐 증명된 게 없잖아요. 맞아. 그런데 내 말은 뭔가 이상한 우연을 감지했을 때 끝까지 파헤치는 게 우리 마도학 경찰의 일이란.
한참 나르던 포이티어는 그제야 시무룩해진 맞은편 소녀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멋쩍게 내려놓았다. 에? 응? 네 심정은 이해해. 좋아하는 영화 이면에 이런 난장판이 있었다니 환멸이 느껴지겠지. 가끔 우리한테 그런 작품 뒤에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니까. 잠시 침묵하던 영월은 테이블에 아이스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기운을 차렸다. 제가 누아르 감독 그리고 8년 전의 영상 사건과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이 연관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데는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사건을 일으켰던 그 저주받은 필름 사면 귀소는 사건이 지나고 약 반년 후 성 파블로프 재단에서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가 관리하고 있어야 해요. 특수한 이유로 재단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한 불가능. 뭔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에 양월의 말이 끊기고 두 사람은 소리가 난 옆좌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경 낀 소녀가 허둥지둥 테이블에 냅킨을 집어 실수로 바닥에 낀 접시 조각을 치우려고 했다. 하지만 젊은 두 경찰은 자신들 테이블에 해글거리는 시선 그리고 같은 달에 눈에 있는 배지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상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러고 보니 어제 행동거지가 수상한 재단 직원을 봤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 사람도 마침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 직원이었어요. 그 아가씨를 찾아서 얘기해봐야겠는데? 동의하는 바예요. 테이블에서 일어난 두 사람은 그 소녀에게 다가갔다. 어째서 전투? 아니 어째서 전투? 아니 어째서 공평하길 바랄 뿐이에요. 완벽하게 이해했어. 장전. 응? 날 믿어줘. 마스터. 금성의 광기. 물러서. 찢어지지. 충전. 완벽하게 이해. 장전. 일제 사격. 천천히 가세요. 아직 진료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요. 영화가 포인티어가 끝까지 캐묻은 수상한 재단 직원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말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당신이랑만 얘기할 거예요. 당신 야간 순찰자 맞죠? 이건 재단 내부의 일이니까. 그녀가 조심스러운 눈으로 옆에 있는 포인티어를 흘끗 보았다. 그녀는 별말 없이 떡을 지켜들며 허락의 사인을 보냈다.
양호는 소년을 따라 뒷문으로 나왔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소년은 휴대용 연락장치로 양호의 신분을 확인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소년은 이내 그녀의 귓가로 다가왔다. 견습 야간 순찰자 양월씨, 당신은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에 들어간 분이니까 믿어도 되겠죠. 사실 전 재단 임무 때문에 왔어요. 어쩌면 당신이 제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명백하게 저주 필름이 여기에 풀려있다는 건데 1990년 9월 재건의 손 산하조직 개명회의 불법 집회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성 마도학자가 심각한 상해 사건을 일으켰어. 타임키퍼가 해당 사건 후 그 여성 마도학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후자. 그녀는 19세기에 태어나서 1968년에 그 봉인물은 너도 그때 폭풍 다행. 당신이 파트너와 식당에서 하는 대화를 들어 가장 이적인 상황은 레이썸이 그 마도학 물품 그런데 이미 설마 도난이 확인된 그 과리품 중에 당신이 아까 말했던 그 저주받은 필름도 그중 하나예요. 당신들이 그 행방에 관한 단서를 발견. 저주받은 필름 사면 기소가 차이는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받은 임무는 원래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기밀 유지보다 그 마도학 회사가 중요한 것 같아. 스콧이 품에서 노트를 꺼내 뜯었다. 용의자 이름은 레이썸.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사진 속 스콧 옆에 다른 소년을 확인한 순간 양호는 저도 표정일 수 없었다. 하지만 스콧은 그 놀란 표정을 들어올렸다. 네, 그녀는 제 동료예요. 저랑 사이도 무척 좋았죠. 제가 종종 로거헤드라고도 불렀어요. 평소에 바보 같고 자주 잊어버려서 사실 전 그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단 걸 믿고 싶지 않아요.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했으면 그럼 당시 이 사건의 조사를 맡은 분도 야간 순찰자 분이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실습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봤는데? 혹시 레이썸의 행동 좀 알고 계시나? 병신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애써 버티는 눈빛이 소달이 나는 모습이었다. 아니요, 모릅니다. 양월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티가 날 정도로 스콧의 표정이 풀어졌다. 아, 그거 정말 아쉽네요.
근데 오늘 아무도 안 오네. 잠깐만, 배우로 정된 비상렌즈를 조정할 수 있다. 아니 22까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벌써 12시 반이라서 아이 깜짝이야. 4일 계획으로 잡고 오늘 내일까지만 할까요? 내일은 등을 2부로 나눠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리버스 돌리고 2부로 다른 걸 하던가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